모유를 섭취하는 아기도 모유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아기에게 전달되는 양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설명하는 세상 조은균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비타민과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선진국의 약 50% 정도의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증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1살부터 6살까지 어린이들 중에서도 약 5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피 검사를 했는데 저도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현대인은 음식물과 햇빛만으로 우리 몸에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NIH가 발표한 자료에는 모유를 섭취하는 아기도 모유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아기에게 전달되는 양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현대인의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주된 이유는 햇볕 노출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다른 비타민들과 다르게 비타민 D는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서 만들어내는 특수한 비타민입니다. 자외선, UV는 A, B, C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자외선 B, UVB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중요한데, 현대인의 실내 활동의 증가가 문제이고 밖에 나가더라도 피부의 대부분을 옷이 덮고 있기 때문에 노출된 피부가 많지 않고, 그나마 노출된 피부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B에 충분하게 노출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으로 한국도 1년 내내 충분한 햇볕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편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일부 섭취를 할 수 있긴 하는데요. 또 그 양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하네요. 정어리와 같은 생선이나 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이 음식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채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비타민 D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전에, 그렇다면 과연 비타민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이야기할 때 크게 3대 영양소 혹은 5대 영양소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5대 영양소로 할 때는 이 3가지를 포함하고 여기에 비타민과 무기질을 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이 우리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무슨 일을 담당하길래 비타민이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비타민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비타민은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우리 몸이 섭취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이들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비타민이 부족하다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주제인 비타민 D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비타민 D에 대한 지식은 비타민 D가 뼈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다 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형성과 그리고 근육 수축에 필요한 칼슘이 우리 몸에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뼈 성장에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죠. 성인도 마찬가지죠.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뼈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염증 감소와 같은 면역 기능에도 중요하고 세포 성장에도 관여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타민 D가 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잘 밝혀진 비타민 D의 기능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는 이 비타민 D가 코로나를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의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 같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오래 있으면은 집에 있어서 우울한 게 아니고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대인에게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D 영양제의 섭취가 현대인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우선 비타민 용량 단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타민의 경우에는 IU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IU, International Unit의 약자인데요. 직역하면은 국제 단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몇 g을 먹었다, 진통제는 몇 mg이다 이런 식으로 g이나 밀리그램 단위를 자주 쓰는데 비타민은 IU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 이유는 몸에 필요한 단위가 아주 적기 때문에 0.00 몇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또 잘못 읽힐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유지만은 실제로 가장 큰 목적은 용량 중심의 단위가 아니고 비타민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양을 기준으로 정한 국제적 규격입니다. IU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비타민뿐만 아니라 호르몬, 백신 이런 것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로 돌아가서 아기들의 경우 아기들을 햇볕에 노출시키면 비타민 D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미국 소아과 학회는 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적인 햇볕 노출은 권장하지 않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적은 양의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0 IU 정도의 오일 형태의 비타민 D 보충제를 아기들에게 매일 보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유를 먹는 아기뿐만 아니라 분유를 먹는 아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분유를 먹는 아기들도 4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매일 보충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만약에 실내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직업이라면 충분한 태양광에 노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FDA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600 IU부터 4000 IU까지의 일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비타민 D가 부족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 때문에 비타민 D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가 비타민 D를 형성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태양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비타민 D를 충분하게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비타민 D의 섭취가 더 중요하게 되죠. 이 채널의 핵심 주제인 장내 세균에게도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2020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비타민 D를 12주간 섭취시켜서 장내 세균 구성의 변화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비타민 D가 장내 세균의 구성을 현저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장내 세균 구성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균과 퍼미큐테스라는 균, 이 사이의 비율을 바꿔줬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균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비타민 D의 섭취는 이 균들의 비율이 비만이 감소하는 쪽으로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아의 양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우리 몸의 중요한 균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라는 균의 수도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비타민 D를 동일하게 섭취시켜도 사람들마다 혈중 농도가 동일하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한 거죠. 비타민 D를 섭취한 사람들 중에서 그 효과가 좋았던, 즉 효과적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아진 사람들에게서 이런 바람직한 장내 세균의 변화가 더 잘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필요한 양만큼만 먹는 게 중요하겠죠. 비타민 D가 건강에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많으면 몸 안에 칼슘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돼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거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음식물을 골고루 먹는 것과 일상적인 태양의 노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영양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비타민 D는 보충제가 추천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비타민 D 제품은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비싸다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꼭 챙겨 드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